F을 치면 받고 어디? 저도 없어요. 없어? 태연아 숙제 질문 없어? 그냥 막 넘어가는구만. 오늘 여러 가지 인수분해지 그럼 94페이지에 자, 여러 가지 인수분해. 거기 뭐 순서대로 해줄게. 그냥 책 순서대로. 치환에 의한 인수분해라고 얘기했어. 치환에 의한 인수분해. 첫 번째. 치환이라고 하는 건 트랜스포메이션이야. 그러니까 바꾼다 이 뜻이야. 바꾼다. 바꾼다라고 하는 건 일단 복잡한 항들 있지. 복잡한 식들. 그런데 복잡한 식이다 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식이 반복되는 거야. 여러 개의 항이 존재할 때 그거를 굳이 계속 식으로 표현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 문자로 딱 고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복잡한 식. 복잡한 항이 반복될 때. 반복될 때 그냥 한 문자로 고치는 작업. 이걸 치환이라고 해요. 근데 치환은 지금 인수분해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어떤 그 단원에서 뭔가 좀 그 표현하는 게 번거로울 때. 표현하는 게 번거로운데 한 문자로 이제 그게 이제 표현하는 게 번거로운 식들이 반복될 때는 그냥 한 문자로 딱 고쳐서 하게 되면 일단 계산상에 이제 그러니까 편한 부분은 생기지. 근데 그건 알아도 치환하게 되면 내가 그 식을 그냥 이미 한 문자로 선택해서 표현하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 자기가 표현한 문제에선 없는 문자를 쓰게 되면 그 문자는 나중에 다시 바꿔줘야 돼. 그 문자 그대로 쓰면 안 돼. 오케이? 다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직접 예를 들어보면 그 개념 콕콕 한번 봐봐. 97페이지에. 개념 콕콕의 1번 문제 보면 x의 4제곱 17x의 제곱 플러스 16인데요. 이거는 그 치환에 의한 인수분해는 맞아요. 치환에 의한 인수분해는 맞는데 이런 꼴의 다항식을 뭐라고 하냐면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보기차식. 그러니까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복됐느냐? 얘가 지금 이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좋아.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6으로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해라. 얘가 1차고 얘가 2차죠. 얘가 차수가 몇 배입니까? 2배예요. 그러면 얘가 비록 2차, 4차지만 이렇게 생각해. 1대2야. 이 차수의 비가 1대2야. 그러면 풀이 방법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 3개지. 3개야. 그럼 3개짜리 2차식은 대각선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는데 x제곱이고 x제곱이니까 여기에서 x제곱을 t라고 이제 치환을 하는 거긴 해. 치환하는 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굳이 이 t라는 새로운 문자로 쓰지 않고 그대로 아까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6을 인수분해하듯이 똑같이 해도 돼요. 그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를 제곱 2차, 1차로 생각해봐. 그럼 얘는 대각선의 곱으로 하면 x-1, x-16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근데 여기 x의 차수가 2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곱 2배로 차수를 늘려버리면 끝나. 그치? 그러면 굳이 t라는 문자를 쓸 필요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치환에 의한 인수분해이긴 한데 보기차식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한 문자로 치환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필요함도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사항이고.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얘가 1의 제곱해도 1이고 얘는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공식 제곱의 차를 한 번 더한다. 어떻게 한다? 각 항을 한 번 더하고 빼고 또 얘도 한 번
더하고 빼고 하게 되면 이 보기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런데 알아도 뭐냐면 이 보기차식 있지. 보기차식은 두 종류가 있어. 얘처럼 지금 항이 3개짜리긴 한데 대각선의 곱이 가능하지. 그래서 첫 번째는 대각선의 곱이 가능할 때. 대각선의 곱이 가능한 식은 이와 같이 하면 돼. 그래서 이건 일단 패스. 그런데 대각선의 곱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게 문제야. 대각선의 곱이 가능하지 않은 보기차식에 대한 처리.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얘도 보기차야. 2차, 4차. 맞지? 그러면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꼴이거든. 그러면 이런 꼴은 인수분해를 할 수는 있어요. 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자체에서 대각선의 곱을 찾기가 곤란하죠. 그러면 대각선의 곱이 찾기가 힘든 이와 같은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은 있습니다. 인수분해 방법은 있는데 얘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들 있잖아. 여기 개수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란 이 개수들. 이 개수들을 우리는 유리개수라고 그래. 아니면 실수개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개수들이 실수로 구성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 그건 이후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다음에 일단 얘기를 할게. 그러면 얘가 대각선의 곱이 안 돼요. 얘와 같이 대각선의 곱이 안 되는 보기차식은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항을 4개로 늘리세요. 항을 4개로 늘린다. 항이 몇 개야, 현재? 어이씨, 이 새끼, 시작하잖아. 현재 3개지? 3개인데 항을 4개로 늘려. 4개로 늘리는데 뭐를 변화시키냐면 여기에는 최고차와 상수항은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고 여기 x제곱이잖아. 여기 x제곱인데 이 개수를 달리해. 이 개수를 달리하는데 하나, 둘, 3개의 항.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개수를 선택을 해줘.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x제곱 x 플러스 1일 때 여기 개수 뭐가 오면 얘는 x의 제곱이고 얘는 1의 제곱이잖아. 맞지? 맞지? 그럼 여기가 뿔마가 오면은 완전 제곱 되지? 그러면 여기가 2가 와도 되고 마이너스 2가 와도 되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x1, x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고 1의 4제곱이 어쨌든 1의 제곱의 제곱이면 되니까 1은 그냥 1로 하되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한다? 여기를 플러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로 할 거냐 판단하면 되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 2로 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분명히 위의 식과 x제곱 2창의 개수가 달라요. 다른데 이거는 플러스로 할 것인지 마이너스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항을 4개로 늘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했어요. 이와 같은 작업을 했는데 여기 뒤에 항이 마이너스가 되게끔 하는 이 개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게끔 하는 이 개수의 부호를 결정하면 돼.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이면 여기다가 플러스 3x제곱을 해줘야지 위의 식과 동일하지. 마이너스 2x제곱이면 여기다 3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 더해야지 x제곱 되니까. 그럼 이와 같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게 하지 말라고. 그럼 플러스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가 뭐가 되게? 플러스가 되게 해주면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은 플러스 x제곱 위의 식과 동일한 항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선택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플러스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x제곱이야. 됐니? 자, 그러면 항을 4개로 하는 이 시도는 4개로 하는 시도는 얘네들의 최고차는 짝수예요. 짝수인데 얘기했지. 항 4개짜리에 대한 인수분해는 2조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 2조는 항 2개짜리가 한 조, 또 다른 항 2개짜리가 한 조로 되는 구성이 되는 형태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항 3개짜리와 하나짜리
그러면 3개짜리는 뭐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할 때,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차수가 짝수일 때 이게 가능해. 오케이? 이 방법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을 하려고? 제곱, 제곱의 차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곱, 제곱의 차는 방금 여기 옆에서 했다시피 얘하고 x를 한 번 더하고 또 한 번 뺀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x를 쓰는 것도 되지만 x에 관한 내림차순을 표기하기 위해서 x를 먼저 쓰고 얘는 또 x,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처리하면 이같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식,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됐니? 잘 기억해도.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보기차식에. 오케이? 자, 바꿔서 얘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됐을 때 이거 가능할까? 어쨌든 x 4제곱 여기 플러스 1이야. 여긴 x제곱이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x제곱이 돼야 되지?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이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방금 했던 방법대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부분으로 해야만 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만 더 보자면 예제 5번에 1번 봐봐. 그냥 내용 설명하고 그냥 문제 직접 거기에 유형에 대해서 다룰게. 예제 5번에 1번 문제 보면 자, 지금 얘가 x 4제곱 마이너스 13x 제곱 플러스 36이야. 대각선의 곱이 가능하니? 이거 4차, 2차로 생각하지 말고 2차, 1차로 생각하고 대각선의 곱이 가능한가 아닌가 생각해봐. 이거는 4구 되지? 그럼 이거는 그냥 하면 돼. 치환 안 해도 되겠지? x제곱을 굳이 t라고 표현 안 해도 되겠지? x의 자리를 x제곱으로만 표기하면 되잖아. 4 x제곱 마이너스 9. 그런데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그러면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자 이거고. 인수분해는 될 때까지 하자. 그 될 때까지라고 하는 거, 이 개수가 현재는 유리개수일 때까지 한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뭐 관련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네. 뭐야? 선생님이 얘기한 이게 없네? 인수분해가 대각선의 곱이 가능하지 않은 보기차식. 문제가 없네요. 뭐 이외 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기차식에 대한 처리다 얘기고. 그 다음에 치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97페이지 1-2번 봐봐. 1-2번. 개념 콕콕 97페이지. 거기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게 마이너스 5가 아니면 이거 인수분해가 끝난 상태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자.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없었으면 인수분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귀찮아서 이걸 꼬랑지 유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걸 꼬랑지 유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여기에 이 꼬랑지가 말이야.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라는 상수가 더해져 있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5라는 상수가 아니라 여기가 2창이 올 때도 있어. 여기가 2창이 올 때도 있어. 그래서 2창이 왔을 때와 사실은 상수항이 왔을 때의 처리 방법은 다른데 지금 이 문제의 테마는 바로 치환에 대한 인수분해를 설명하기 위한 예제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어쩔 수 없어. 꼬랑지 유형은 있잖아. 굉장히 귀찮아. 왜 귀찮으냐면 이 다항식의 곱 자체를 다시 한번 싹 전개해야 돼.
그러면 이걸 싹 전개를 해야만 그 다음 이제 후속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거를 싹 전개하는 데 있어서 보다시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반복될 때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문자로 이렇게 살짝 고치면 좀 전개하는 게, 좀 정리하는 게 수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치환에 대한 인수분해다라고 하는 거고. 어머, 힘들면 저기 가 서서 하라니까, 성우가. 괜찮아? 더워? 나도 이거 끄길 바래. 어디? 전화 안 전화 보자. 감기는 다 났어? 거의 다 난 것 같아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t에 관한 2차 방식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면 대각선의 곱이 가능하지? 가능해 안 해? 1, 1. 얘는 2, 4죠. 그럼 여기에 상수가 음이면요. 이 두 수의 보호는 반대야. 반대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큰 수의 보호가 음수를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대각선의 곱으로 하면 t-4, t 플러스 2랍니다. 자, 그런데 얘기했지. 이 t는 내가 처리한 문자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바꿔. 다시 원래대로 바꾸면 t 자리에 원래의 식 x제곱 마이너스 3x를 그대로 다시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도 x에 관한 2차 방식인데 이 2차식 자체가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또 인수분해하고 얘는 또 대각선의 곱으로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이야. 곱해서 2 마이너스 3 되는 거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해서 여하튼 1차식들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 이거지. 치환에 의한 인수분해 방법. 오케이?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앞에서 좀 별첨으로 좀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성우가 좀 딴 얘기 좀 해줄까? 수업이 벌써 지루에 시작하자마자? 자, 지금 여러 문자가 사용된 식의 인수분해. 여기서 여러 문자라고 하면 두 개 문자 이상이야. 한 문자가 아니라 두 문자 이상. 두 문자 이상이니까 두 문자일 수도 있고 세 개의 문자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가 라고 할 때 얘는 처리 방법이 첫 번째 그 여러 문자들의 최고 차수를 먼저 확인을 해봐라. 최고 차수. 그래서 그 문자들의 최고 차수를 확인을 해. 최고 차수 확인. 확인하려면 당연히 두 개로 나눠지겠지. 첫 번째, 그 사용한 문자의 최고 차수가 다 같은 케이스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최고 차수가 다른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러면 최고 차수가 다 같아 버리면 그 처리 방법은 이렇게 한다. 최고 차수가 같으면 일단 기준이 되는 한 문자를 선택하세요. 기준이 되는 한 문자라 하면 XYZ가 쓰여 있으면은 X를 보통, ABC가 있으면 보통 A로. 너도 졸려? 아니요. 이제 섭섭할 뻔했어. 자, 그래서 한 문자에 기준이 되는 한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1학년 과정에서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그 한 문자에 내림차순하면 보통 2차예요. 2차, 1차, 상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는 스스로가 파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적어준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이 내가 풀어보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수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적어주는 문구야. 자,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차수가 같은 문자들이 사용된 식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 차수가 2차로 다 똑같다 이거죠. 2차로 똑같으면 한 문자에 관한 2창, 1창, 상수항 정리하면 결국 항이 3개야. 항 3개짜리는 무조건 다 뭐야? 대각선의 곱이지. 오케이? 그래서 대각선의 곱으로 처리하면 끝나. 그 다음에 문자의 차수들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들의 차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큰 차수도 있고 낮은 차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낮은 차수가 기준이야. 낮은 차수. 이 낮은 차수를 갖고 있는 문자가 있을 거야. 그 낮은 차수가 있는 문자에 대해서 낮은 차수 문자로 무조건 묶어버려. 이걸 묶게 돼버리면 뭐가 발생이 되냐면 공통인수가 눈에 보여야 돼. 공통인수들이 눈에 보여야 돼. 공통인수가 발견되면 무조건 또다시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지금 또 보시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비시냐면 예제 6번에 1번 봐봐. 예제 6번에 1번. 다이렉트로 해버릴게. 식이 이렇게 A, B, C가 사용된 식이야. 여러 문자 사용돼 있잖아. 여러 문자 사용되는데 이제 비교해라. 뭘 비교해라? A, B, C의 최고 차수를 봐라. A 2차, B 2차, C 2차야. 동일한 차수로 돼 있지? 같은 차수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알아?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라 그랬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A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A의 2차항 품고 있는 건 얘하고 얘 두 개죠. 그런데 문자를 배열해서 사용할 때는 A, B, C 이 같은 순서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A 제곱을 갖고 있는 거를 묶으려고 그래. A 제곱 갖고 있는 걸로 묶으려고. 원래는 B여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B고 얘가 플러스 C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 가로 안에가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오는 것보다는 앞에 쓰는 문자의 보호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바꾸게 하기 위해선 가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가로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는 게 편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1차항은 얘밖에 없죠. 얘밖에. 그래서 얘는 그대로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A. 그 다음에 A를 갖고 있지 않은 항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예요? BC제곱하고 마이너스 B제곱 C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항 또한 공통인수 있다 없다? 있다. 뭐다? BC. BC로 묶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BC로 묶는 게 낫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B제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묶였기 때문에 B.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해서 표현 바꾸면 되겠지. 하고 나면 항 3개의 공통인수가 눈에 띄어야 되지. 여기에선 B-C가 없지만 얘를 제곱의 차. 뭐 하면?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B-C라는 공통인수가 발생되지. 그래서 또 묶는다. 그런데 마이너스 B-C로 묶을게. 그럼 얘는 이제 A제곱만 남고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꾼 후 여기에서 B 플러스 C A가 되고 마이너스 BC가 플러스 BC로 된다 이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A에 관한 2차식. 그래서 얘는 또다시 비록 개수들이 문자화 되어 있긴 하지만 대각선의 곱을 그대로 또한 표현을 하는데 얘는 A 곱하기 A, 얘는 B 곱하기 C, B 곱하기 C. 더하기 빼기니까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될 거야. 그지?
그런 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와 a 마이너스 b와 a 마이너스 c가 되는데 이거를 표시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서술형 문제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바른 표현법은 이거 a-b를 먼저 써줘. 그 다음에 b 다음에 또 b가 오는 b-c를 써줘. 그리고 c 다음에 c가 오게 하기 위해서 a-c의 보호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보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c-a 표현이 바뀐다 이거야. 고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뭐 낮은 차수 문자는 없네? 이 문제가 뭐 다 나와 있지도 않네. 됐지? (95페이지) 그냥 이걸로 얘기할게. 95페이지에 그 뭐 얘가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해. x제곱, x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있다 이거야. 문자 xy 두 개 있어요. 이것도 여러 문자가 사용된 식이야. 아이씨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 스토리가 없네 오늘 주제가. 뭐 하다 왔어? 오늘 어? 뭐 안 해서 아니야. 뒹굴뒹굴? 그래서? 게임하다? 게임 안 했어. 게임 안 해? 뭐 하다 왔니? 인강? 뭔 인강? 영어 단어? 뭐 영어 인강 들어? 단어를 듣는데 뭐 인강을 들어? 단어 외우면 되지. 뭐 어디 거 들어? 그 책으로 아직 이거 면일복합이랑 강남인강인가? 아 강남구청? 강남인강. 거기 이게 있어? 있어. 안 해본 거니? 거기 있다고? 몰라 EBS였는지 강남구청이었는지 둘 중 하나에 있어. 굉장히 공부에 신경 많이 쓰는 아이들이구나. 공부가 재밌어? 에이, 뭐 따로 재밌는 거 있어? 게임도 안 한다며. 그럼 취미생활이 뭐야? 누워 있는 거예요. 시체놀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성욱이는 뭐 좋아하냐? 게임이요. 게임? 응. 태주이는? 딱히 없어요. 아, 애들도 참. 형, 선생님. 해보자, 해보자. 선생님 너희만 할 때 선생님 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뭐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겨울방학이 55일 정도 됐었는데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보다시피 살이 찐 상황이 아니잖아. 선생님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중3 때야. 어느 정도 성장을 했었고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나갔던 이유가 졸업식 때 그 찍은 사진 보니까 아주 그냥 퉁퉁하더라고. 근데 그때 선생님 스케줄이 당연히 살찔만 했어. 왜 그러냐면 먹고 맞아. 먹고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긴 했어. 규칙적인 생활은 뭐냐? 아침 12시에 일어나. 아침 12시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12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그래서 그날 뭐 당일 하루하루 용돈을 받아 쓰던 상황이니까 용돈 받아갖고 동네에 있는 만화방을 가서 6시까지 만화를 보고 집에 퇴근해서 TV를 시청하고 저녁밥 먹고 TV 시청한 가운데 그때는 요즘은 TV가 뭐 거의 24시간 다 풀가동이잖아. 근데 뭐 그때 12시 되면 뭐 애국가 나오고 하면서 끝나니까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 시청하다가 잠이 들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50일 동안 한 거야. 그게 살이 안 찌겠냐? 그리고 오락실 가서 요즘은 뭐 게임방이라고 하지만 오락실 선생님 때문에 오락실이니까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막 등등해. 그렇게 세월 보냈어. 근데 선생님 때만 그런 거 아니야. 대부분 학생들이 그랬어.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하지 이제. 선생님 때는 원래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달마다 국영수 시험을 봤는데 중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잘했거든. 잘했다고 이제 호평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시험을 딱 봤는데
73점을 받은 거야. 와, 그래서 깜짝 놀랐지. 실수한 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선생님 기준에서는 낮은 점수였어.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냐, 왜 이렇게 못 받지? 근데 별로 이렇게 걱정은 안 했는데 문제는 영어였거든. 영어를 중학교 때 무슨 사건이 한 번 있어가지고 선생님과의 어떤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포기했었어. 포기가 아니라 영어를 그렇게 못할 줄 몰랐어. 영어를 그렇게 못할 줄 모르는데 요즘 애들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생활화돼 있으니까 당연히 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 언제부터 다녔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 초등학교 때도 영어 뭐 공부하긴 했었지. 영어 유치원부터 뭐 선생님 알파벳 중학교 가서 외웠으니까.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이씨 지금 또 얘기하면 짜증나는데 그 노처녀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 중학교 3학년 때. 노처녀니까 좀 히스테리가 있었겠지. 히스테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양반이 이제 이 지문 읽잖아. 지문 뭐 저쪽 읽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빈 사이로. 이제 여름철 이게 좀 날씨가 따뜻한 날이었는데 원피스를 입고 아주 등치 좋았거든. 좀 표현이 그런데. 근데 이제 선생님 원피스를 입고 나풀나풀거리면서 이 반팔이 원피스를 입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 팔뚝에 화상 자국이 있더라고. 큼지막하게. 그 사람한테는 그 선생님한테는 좀 컴플렉스였겠지 아무래도. 아가씨 처녀인데 그지. 근데 내가 이제 옆 짝꿍한테 뭐 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속닥였어. 야, 저 선생님 여기 화상 자국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나 봐. 민감하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거지.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니 때렸어요. 때린 정도냐. 너 출석부 있지? 아니 또 출석부 이거 큰 거 쓰지? 네. 그지? 이 긴 거. 선생님 예전에 방과후 학교 갈 때도 아이 쓰고 있더만. 이걸로 그냥 착. 와, 아무리 남학교지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여선생님한테 이렇게 맞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막 그러잖아. 그지? 맞는 거에 아픔보다는 뭐 여선생님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엄청 많이 맞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맞는 거에 대한 어떤 고통보다는 그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한다는 이게 체벌이 가해진다는 거. 화상적 하나 때문에. 아주 너 뭐라고 그랬어. 이제 그때는 그런 가능했어. 선생님의 그림자도 못 밟던 세대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진짜 쪽팔리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조심했지 당연히 조심했는데 문제는 내가 옆 짝꿍하고 수업 시간에 대화를 나눌 수도 있잖아. 뭘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말 한마디만 뻐끗하면 무조건 성진호 일어나 하고 한 대 때리고 나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영어 시간은. 그럼 수업에 집중이 되겠니?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그냥 꼼짝 말아 그냥 가만히 그냥 칠판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활했어. 1년 내내 그렇게 생활했는데 선생님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 시험 못 보면은 고등학교 입학이 안 되는 거야. 기본 점수 미달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이제 고3이 대학 들어갈 때 고3 때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 고등학교 때도 모의고사 보고 전국평가 이런 거 연합평가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모의고사를 봤는데 24문항인가? 열심히 풀었어. 열심히 풀었는데 한 점에 1점이야. 한 문제당 1점씩이야. 열심히 풀어서 이제 집에 가서 채점해 보는데 야 나름대로 성실하게 풀었거든. 성실하게 풀었는데 한 문제를 맞은 거야. 영어요. 전체 중에. 진짜 내가 그 정도 영어를 못할 줄 몰랐어. 열심히 나름대로 풀고 막 그랬단 말이야. 풀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한 문제를 맞냐? 이 채점하는데 멘붕 오더라고. 막 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영어 공부 해야겠구나. 이제 중3 때. 그래서 목표 점수가 그 5문제 맞히는 거였어. 영어를. 5문제만 맞춰도 어쨌든 다른 과목에서 맞춰주니까 뭐 가능했고 입학하는데 뭐 지장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뭐 13문제를 맞췄어. 나중에는 13문제 맞췄는데 그건 뭐 운도 작용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야 이제 영어 공부 해야겠다 하면서 영어 공부를 3월 달부터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 3월 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영어 공부를 3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 때는 그 마땅한 교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너희들도 뭐 알겠지,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수학하면 일단 정석이잖아. 그지? 요즘은 그래서 선생님 정석 안 쓰거든.
한때 뭐 한 10년 동안 쓰다가 정석 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쓰는데 어쨌든 정석 그 다음에 영어는 그때 성문이었어. 성문 종합영어 또는 기본영어. 그리고 선생님 때는 정석을 봐도 쪽팔려서 기본 정석은 안 봤어. 무조건 실력 정석이야. 공부를 잘한 애들이든 못한 애들이든 쪽팔려서 기본 정석 같은 건 안 봤어. 그래가지고 영어 성문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진도가 안 나가. 왜냐하면 이게 해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탁탁해 아주. 해가지고 옆에 짝꿍 보니까 이 자식이 이상한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페이지가 팍팍 나가더라고. 그래서 너 뭐냐 했더니 이제 맨투맨이라는 책인데 너희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요즘 들어봤어? 그지? 그래서 이제 맨투맨이라는 책을 이제 접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맨투맨으로 갈아탔지. 근데 맨투맨이 그때 당시에 총 5권으로 돼 있었어. 300페이지 한 권에 300페이지 분량으로 총 5권으로 돼 있었어. 종합 영어야. 그래서 선생님 때는 뭐 문법 책 따로, 뭐 독해책 따로, 뭐 어휘 책 따로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세분화된 형태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참고서가 그렇게 많이 발달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 보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해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설명이 기니까 딱딱하지 않고 진도가 막 나가더라고. 그래서 재미없니? 선생님의 그 신화적인 얘기, 레전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영어에 대한 레전드를. 근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이해를 못해.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지금 영어를 막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게 지금 내 지금 뭐랄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지? 아니, 내 앞으로 난 외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 뭐 수학하다 보니까 그 할애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언젠가 좀 외국어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수학도 영어로 한번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정말로 진실되게 얘기하자면 일단 8개월 동안을 그거 한 권을 다 그러니까 5권을 다 끝냈는데 8개월 걸렸어. 8개월 걸렸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평균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그러니까 그런 거야. 처음 딱 접하는데 친구는 따라잡고 싶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20페이지 정도밖에 하루에 못 나가겠더라고. 그러다가 욕심부려서 20페이지, 30페이지 막 더 욕심부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시간 투자를 하는 가운데 8개월 동안 어쨌든 1500페이지 분량의 그 책을 한번 다 봤어. 다 봤는데 좀 더 재미나는 거는 이게 책이 좀 이제 초판이 발행되다 보니까 오타들이 많아. 오타들이 많은데 그 오타를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자한테 그 책 저자한테 편지를 띄웠어. 그때 뭐 이메일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니까 편지를 띄워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책을 무료로 2-3권씩 보내줘. 근데 웃기는 건 내가 만약에 5권짜리였잖아. 그러면 만약에 3권을 보고 3권에서 오타 생긴 거를 얘기하잖아. 그럼 내 3권 책을 갖고 있잖아. 그럼 책을 보내주면 4-5권을 보내주면 좋잖아. 근데 꼭 1-2권을 보내줘. 1권, 2권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1-2권을 친구들한테 팔았지. 조금 가격 낮춰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용돈 쓰고. 그래서 총 5번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또 친구들한테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맨투맨 보면서 막 오타 발견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애들이 대부분 맨투맨을 본 게 많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트작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8개월 만에 한번 다 완성을 졌지. 힘겹게. 그런데 아직도 뿌듯한 건 뭐냐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공휴일이든 명절이든 하루도 빠짐없이 무조건 2시간 이상씩 길게는 4시간 5시간 해가지고 끝냈어. 끝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적의 변화가 안 나타나더라고. 성적의 변화가 안 나타나. 그 정도 했으면 영어 성적이 팍팍 올라야 될 거 아니야. 안 오르더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뭐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2학년 딱 올라갔어. 2학년 딱 올라가서 이제 첫 시험 3월달에 딱 봤는데 91점인가 90점대를 받은 거 어쨌든. 그런데 선생님 때는 평균이 88 후반대면은 정교권이었어. 그러니까 전 과목이. 근데 영어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는 완전 거의 탑권에 이제 올라간 거지. 그러면서 그때 담당 2학년 영어 선생님이 학생부장 선생님이었고 당시에 학생부장 선생님이면은 학생들이 무서워했던 선생님이야. 오죽하면 이제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한테 뺏은 담배 딱 피고 거기서 바로 끄고 교실 들어와. 이때 당시엔 그랬어.
그리고 아니 또 선생님들 가끔 그러지. 오늘이 만약에 8일이다 그러면 8번, 뭐 18번, 28번 아니면 약 올리려고 8번 옆에 뭐 9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지죽은 듯이 고요해. 그리고 이 선생님이 뭔가 질문하거나 시킬까봐 다 그냥 긴장하고 있지. 근데 어느 날은 딱 문장을 칠판에다 적더니 나를 지목하면서 딱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걸 해석해 보래. 그런데 내가 당당하게 선생님 그럼 이게 속담이었는데 격언이었기 때문에 직역으로 할까요? 의역으로 할까요? 딱 이제 담담하게 이제 여쭤봤지. 저놈 봐라 하면서 네 마음대로 여기서 두 개 다 했거든. 했더니 오, 좀 하네 하면서 약간의 칭찬? 그런 선생님 칭찬 잘 안 하잖아. 무게 잡으려고.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의 수업이 재밌는 거야. 왜 재밌냐면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뭘 설명을 하겠다라는 걸 다 알겠어.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긴장된 상황이잖아.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걸 느꼈지. 그 다음부터 그 맨투맨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번을 또 봤어. 근데 5번 본데 똑같이 8개월 걸린 게 아니라 두 번째 볼 때는 3, 4개월, 세 번째 볼 땐 2달, 네 번째 볼 땐 1달.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 영어는 탑권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되니까 선생님 때는 독일어도 했었거든. 독일어도 커버가 되더라고. 독일어도 재밌어지더라고. 그래서 언어적인 그 습득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져가지고 선생님은 대학 들어가서도 교양 과목 마음대로 선택해도 돼. 전공과 관계없이. 교양 과목으로 서반어는 지금 이제 에스파뇰, 그러니까 스페인어야. 스페인어 했지. 또 또 뭐지? 지금은 사장됐는데 이제 국제어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언어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국제어로 통일하자. 그게 이름이 뭐지? 에스페란토인가? 하여튼 그 언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어, 독일어 이게 다 신청해서 다 들었었거든. 제일 애로사항이 이제 일본어였거든. 일본어는 하다 보니까 짜증나더라고. 선생님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본 새끼들 진짜 짜증나가지고 일본어 자체가 싫더라고. 그래서 일본어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하긴 했는데 그렇게 교양 과목은 대부분 언어 과목으로 했었고 언어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하는데 그걸 계속 기반으로 이어나가지 못했던 거. 그리고 선생님 때는 영어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생활 영어도 아니고 그지? 그냥 엉뚱한 그냥 문법 위주의 영어였기 때문에 완전 쓸모없는 영어가 됐어. 그래서 영어는 그래. 영어는 있잖아. 단숨에 끝내야 돼. 단숨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유명 선생님들 많이 봤거든. 선생님도 이제 큰 학원에서 또 EBS 출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맞붙어서 이제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뭐 알려진 유명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뭐 해서 나오는 영어 선생님 계시거든. 그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영어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냐라고 묻잖아. 그러면 대부분이 똑같은 말이야. 1시간 동안 매일같이 1시간 동안 10년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10시간씩 1년을 공부하는 게 영어 공부가 효과 있다 이래. 몰아치기로 해야 돼 영어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영어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1학년 내에는 다 끝내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수능 대비 나머지 과목 하면서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또는 더 높은 대학을 노릴 수가 있어. 영어는 절대평가됐잖아. 절대평가됐으니까 그걸 잘 노리라고. 영어는 절대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 알았어? 100점 맞는다고 가산점도 없어. 그냥 90점만 맞으면 돼. 그런데 90점 맞으려다가 89점도 맞는 재수없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100점 맞을 목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는 게 좋지. 알았니? 빡세게 하라고, 꾸준하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수학 얘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고 수학 얘기 어차피 할 얘기 많으니까. 자, 봐봐. 일단 여러 문자예요. 재미없니? 반응이 역같네, 씨. 자, X하고 Y예요. 그냥 두 문자 이상도 여러 문자야. 자, 그러면 뭐야? 문자의 최고 차수 비교하면 X는 3차지만 Y는 뭐야? 1차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낮은 차수 문자로 묶어버리라고. 낮은 차수 문자는 당연히 Y지. Y가 있는 건 Y가 있는 것끼리 다 묶어버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에서 공통인수 있으면 묶는 게 낫겠지. 라 할 때 얘는 X가 공통인수 맞아? X로 묶어 그럼. 얘는 Y가 공통인수지? Y로 묶어.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 너무 우습다. 그지? 공통인수 나오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Y고. 얘는 또한 대각선의 곱으로 또 가능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Y 해서
끝내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나머지 마지막 인수분해의 마지막 단계야. 자, 세 번째. 무슨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죠.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어떤 다항식을 어떤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게 인수정리잖아. 그럼 인수라고 하는 건 수의 개념에선 약수의 내용이야. 알았어? 영어로는 팩터야. 팩터는 어떤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야, 요소. 그래서 얘는 0으로 어떤 값을 찾아버리는 거야. 값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의도지. 그러면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보자. 예를 들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는 이와 같은 3차식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래요.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이 인수정리를 적용할 때는 대부분이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식이 정리되어 있을 때야. 그리고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식이 보통 2차가 아닌 3차 이상의 식일 때 하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인수정리 쓴 거야. 얘를 대각선곱을 한 거는. 알았어? 근데 이거는 인수정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와 같이 대각선의 곱을 얘기하진 않잖아. 근데 이것도 인수정리를 이용한 방법도 돼. 왜 그러느냐? 이거를 0으로 만든 x의 값, 즉 이거 0으로 하는 x의 값 얼마? 2지.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는 제로잖아요. 그냥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하는 x를 찾는 거예요. 얘를 0으로 하는 x를 찾은 다음에는 조리제법 써버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얘를 0으로 하는 x가 지금 마이너스 얘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지. 근데 2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상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상수?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상수가 아니라 들어봐. 이거를 0으로 하는 x를 찾으라고. 즉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최고차항 계수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이 상수항의 보는 신경 쓰지 마. 여기에 있는 최고차항과 여기에 있는 상수항.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알았어? 의 약수. 근데 무슨 약수냐? 뿔마. 양의 약수, 음의 약수 다 돼. 그걸 찾아. 그러면 1분의 5는 곧 5잖아. 그러면 5의 약수는 1,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0으로 만드는 약수, x의 값의 후보지는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현재 이 값을 기준으로 약수는 현재 4개가 되고 그 4개가 후보가 되는 거야.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x에다가 그 후보 중에서 먼저 간단한 수부터 한 번씩 대입해서 어느 것이 0이 되는지를 찾으라고. 근데 지금 보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 맞지? 맞니? 자,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어서 0이 됐다 찾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방법? 조리제법을 써라. 여기에다 1을 표기하라고. 그럼 여기 1, 4, 5, 5. 이거 0이 됐지? 그러면 얘는 여기다 1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저 식은 1이 나오게 하는 1차식은 x-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상수 x 2차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몫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얘가 대각선의 곱이 더 이상 안 되죠. 대각선의 곱이 안 되면 얘는 더 인수분해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얘가 유리수의 범위가 아닌 무리수의 범위나 혹은 실수의 범위가 아닌 복수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안 되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 만족하게 되면 얘가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바로 인수분해다. 자,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넘어가 볼게. 예제 7번에 1번. 너희 이거 수학 3 몇 번 배웠어?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 몇 학년 때부터? 중1 때부터? 그럼 2학년. 2학년 때부터? 태준이도 마찬가지야? 2번 한 것 같아요. 어? 2번. 2번. 자,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1등급 나와야 되겠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지?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친 놈 중에 딱 예비고를 딱 받았는데 정석을 4번 봤대. 4번 봤어. 어우 잘하겠구나 하고 막 진행하는데 테스트 보면 막 개판인 거야. 막. 그때부터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이 제대로 된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수학상은 여러 번 보면 중학교 때 했든 고등학교 들어와서 했든 상관없이 내용 다 알아.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머리 굴리는 단원들로 돼 있진 않아. 이게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뭐냐, 이게 이 공통 수학이야. 공통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2학년 과정의 내용으로 이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기반이고, 이건 중학교 내용의 과정과 이어지잖아. 그지? 자, 일단 어떻게 하죠?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수냐? 그러면 여기 최고차의 개수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분의 6, 1분의 6의 약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6의 약수죠. 6의 약수는 일단 양의 약수 1, 2, 3, 6, 4개인데 음의 약수 4개에서 총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한 수, 만만한 거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0 되니?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0 되죠? 그러면 찾았어. 찾으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조리제법 씁니다. 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6, 마이너스 6 해서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인수분해하면 1이 발생되는 1차식은 x 플러스 1이고, 얘는 상수 1차, 2차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에요. 기본적인 이와 같은 3차 이상의 식을 우리는 고차식이라고 해. 알았어? 그러면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어쨌든 간에 2차식까지만 나오면 우리는 가능해. 그럼 얘는 그냥 또다시 인수정리를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돼? 대각선의 곱으로 곱해서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두수. 그러면 봐라. 이거를 다 0으로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 2, 3이야. 마이너스 1, 2, 3이라고 하는 건 6의 약수들이잖아. 그래서 얘를 0으로 하는 x를 찾는 것이 바로 인수정리다 이 뜻이야.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 봐. 예제 5번으로 넘어와 봐. 예제 5번에 1번은 됐고 2번 보면 2번 어떻게 했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3 했지. 이거 꼬랑지 유형이야. 어떻게 하라고? 얘를 어떻게? 치환한다 이거야. 치환한다. 얘를 t. 그래서 얘는 다시 전개하라고 그랬어. 전개하게 되면 t제곱,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10t. 그 다음에 요거 24인데 3을 빼니까 21이야. 그럼 얘는 대각선의 곱으로 3, 7에 하면 되겠지? 3하고 7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t의 자리에 원래식을 다시 대입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근데 이게 대각선 곱 자체가 안 되면 그냥 끝내. 됐니? 자, 그런데 있잖아. 이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얘를 살짝 수를 좀 바꿔서 하자면 여기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고 여기 마이너스를 해놓을게.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1차식들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인수분해하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지금 꼬랑지가 상수죠. 이래서 얘기한 거야. 꼬랑지가 상수야. 그러니까 이 1차식의 배치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 이렇게 놨더라도 얘는 같은 동일한 식이잖아.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라. 꼬랑지 유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 꼬랑지 유형이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 싹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개해야 되냐? 이게 상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전개할 때 순서대로 그러니까 두 개 묶어서 전개하는 게 일단 순서겠지. 맞지? 그러면 두 개 묶는데 무조건 옆에 있는 식끼리 묶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꼬랑지가 상수로 될 때는 얘하고 요 1차식에 있는 상수와 또 다른 여기에 있는 1차식의 상수항이 같은 것끼리 묶으세요. 쌍을 지으세요. 1과 4가 만나면 얼마입니까? 5예요. 6하고 마이너스 1이 만나면 얼마예요? 5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묶어서 전개하고 얘하고 얘를 묶어서 전개하세요. 그래야지만 지금처럼 얘하고 얘라는 이 공통항이 발생이 돼서 치환을 해서 전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하겠니? 잘 기억해도 여기가 꼬랑지가 상수일 때는 1차식의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는 거야. 반면에 아까 보니까 얼핏 있는 것 같던데 5-3번에 1번 봐봐. 옆에 개념 넓히기. 자, 이것도 꼬랑지야. 맞지? 꼬랑지 유형이야. 그러면 이 꼬랑지가 상수야, 아니야? 상수가 아니야. 상수가 아닐 때는 얘도 옆에 있는 것끼리 무조건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는 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였잖아. 이번에는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묶으세요.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9로 곱하면 마이너스 18,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8,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전개하세요. 왜 그러냐? 결과를 보고 너희들이 그 다음 이제 후속 과정을 판단하면 돼. 얘하고 얘를 묶어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8이 되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 플러스 21x 제곱이 돼. 그러면 아까는 2차항과 1차항이 공통항이어서 그걸 치환했지만 이번엔 2차항과 상수항이 같아지지. 그럼 2차항과 상수항만 t라고 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은 t-7x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1x 제곱이 되고 t에 관한 내림차수 처리하면 t제곱에 얼마야? 마이너스 4xt가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얘랑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21x 제곱 소거되지? 마이너스 4x. 맞아? 네. 이렇게 됐지? 뭐가? 아니요. 뭐 잘못됐어? 제 계산이 잘못됐어요. 네가 잘못했어? 조심해. 자, 얘 t로 묶는다. 그리고 t는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고 그랬지? t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8이야. x제곱 마이너스 18 대신에 얘를 먼저 써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표기하고 하자 이거지. 됐어? 이거는 인수분해 또 할 수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개수가 무리수로 넘어가 버리죠. 개수가 무리수로 안 해놨잖아. 그지? 개수를 실수의 범위까지 하여라 그러면 해야지 뭐. 개수가 실수의 범위까지 되게 하여라 그러면 해야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든 x의 값이 얼마야? 루트 18이지. 그러니까 얘는 18 자체가 뭐야? 3 루트 2의 제곱이지 얘들아. 이걸 왜 했냐? 이거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려고. 그래서 얘는 비록 개수가 여기서 개수라 하면 상수항까지 포함한 표현이란다. 그래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고 해서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하는 x를 대각선의 곱으로 찾기는 곤란하죠. 그러면 이거를 또한 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2차 방식은 이미 배웠잖아. 그러면 얘를 0으로 하는 x를 찾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와 또 다른 공식이 있어. 무슨 공식?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근해 공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1차항의 수가 짝수일 땐 짝수 근해 공식도 있단다. 뭐 그거 배제하고 그냥 하자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지. 얼마지 그럼? 72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4뿔마 루트 이게 얼마야 그럼? 80이지. 88이지. 얼마야 그럼? 2루트 22야? 그럼 2가 약분되지? 그래서 약분 안 하려면 나중에 짝수 근해 공식을 쓰면 돼. 그럼 이렇게 x의 값이 몇 개 나와? 2 플러스 루트 22, 2 마이너스 루트 22 두 개 나오지? 맞니? 그럼 이렇게 두 개의 x의 값이 발생이 되려면 아마도 식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2 이거 0으로 하는 x는 2 플러스 루트 22잖아. 그리고 또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2 하면 이거 0으로 하는 x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맞지? 2 마이너스 루트 22 나오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 얘라고. 얘는 개수가 무슨 수까지 확장된? 무리수, 즉 실수 범위까지 확장된 인수분해 처리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이 자리에 여기다 갖다 덧붙이면 결국 이 4차식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 꼬랑지가 모일 때 2차일 때는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전개하지만 상수항과 2차항이 공통항이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잠깐 쉬어. 영어 수업은 시작할 때 맨날 영어 단어 테스트 하고 하지? 네. 안 되면 남지. 다음 날에 와서 제 시험 봐요. 못 나가요. 첫날에 시험 지나가지고 제 시험 먹으려고 남았는데 막 쫓겨났어요. 10시 넘어서 애들이 있으면 벌금 낸다고. 원장쌤이 쫓아냈어요. 원장쌤이? 원장쌤 이상해요. 영어가 몇 개 반이 있냐 지금? 몇개 먹냐? 응? 4개요. 아니지 우리만 두 네. 개. 4개 해가지고 반반 나눠서 8개. 애들이 많아? 많아요. 자, 왜 제일 상위반이야? 거기 원장쌤 나 거기 제가요 원장쌤 거쪽이 4층이거든요. 그 앞에 정수기가 있어요. 물 마시면서 A급 쓰레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A급만 듣고 막 갑자기 뛰쳐나와서 제 어깨를 잡는 거예요. 나 불렀어? A급 나잖아 이러는 거예요. 겁나 깜짝 놀랐어. 한방 구성이 20명 넘어? 20명 안 되잖아. 20명 조금 안 돼요. 자, 봐봐. 이거 보면 이거 x 플러스 y가 반복되고 있지. 얘를 이제 한 문자로 고치는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거 한 문자로 굳이 이런 거 정도는 하지 않고 하면 안 되겠냐. 뭐냐면 이게 항 세 개에다 대각선의 곱을 하면 되지 않아? 얘는 x 플러스 자체의 제곱이고 얘는 3z의 제곱이지. 그리고 3z의 2배가 6이지. 그럼 얘는 그냥 뭐가 가능해? 플러스 y 플러스 3z 제곱. 완전 제곱으로 그냥 처리하면 끝나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수항이래. 얘가 지금 꼬랑지지? 꼬랑지 유형 맞아? 더하기. 그쵸? 이거를 만약에 fx라고 할게 얘들아. 그러면 얘는 f1 얼마야? 1이요. 1이지. f2도 얼마야? 1이요. f3도 얼마야? 1이요. f4도 얼마야? 1이요. 다 1이죠. 다 1인 거지. 그러면 만약에 fx가 4차식이고 4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fx 이걸 안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4차식을 구하라. 또는 이게 4차 함수인데 4차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식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겠니? 이해하겠니? 자, 어쨌든 간에 얘를 인수분해하자. 꼬랑지가 상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상수항이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전개하라 그런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얘하고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플러스 1이다. 눈에 보여? 2차와 1차가 공통이다. 뭐라 하자? t라 하자. 근데 무조건 t라고 할 필요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문자는 설정하면 돼. 치환이라는 건 이 사용한 문자는 의미가 없어. 그럼 얘는 t 플러스 4, t 플러스 6 플러스 1 전개해야지.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 어라? 이거 5의 제곱 더하면은 10. 무슨 식이 가능해? t 플러스 5의 제곱. t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의 제곱. 더 이상 대각선의 곱이 안 되면 끝내면 돼. 자, 넘겨서 그 5-3번에 2번은 이거 살짝 장난쳐놨다. 5-3이요? 개념 넓히 5-3-2번은 장난쳐놨어. 공통한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꼬랑지가 뭐야? 상수지, 꼬랑지가. 그러면 꼬랑지가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얘네 인수분해해서 따로 그렇지, 또 따로. 이 새끼가 잘못 전개한 거지. 잘못 전개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문제를 이렇게 안 내고요. 이렇게 나오게 하지 않고 얘하고 얘 전개, 얘하고 얘 전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플러스 1 이거하고 이거 같은 식이잖아.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하라. 장난쳐 놓은 거지. 얘는 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각각 뭐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또 전개해야지 공통인수가 발견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넘겨서 6-2번에 2번 하면 되겠지? 근데 태준아 너 숙제를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겠냐? 매일 숙제인데 수학? 숙제가 매일 나가지. 보통 한 단어 끝나면 막 그지? 태준이 시키면 되죠. 공책에 풀어야 돼. 책에 풀지 마. 책에 막 면접하게 막 하지 말라고. 자, 해볼까? 여러 문자예요. A, B, C 세 문자가 사용됐다. 일때는 최고창의 최고차 수를 비교해라 그랬는데 다 똑같죠?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A로 하자. 뭐 B로 해도 되고 C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A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 A로 했을 때 A의 2차항 얘밖에 없어. A의 1차항은 얘 두 개 있지? 그럼 두 개의 공통인수 있어 없어? 2A지? 그런데 이항이면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 이렇게. 그래야지 A의 내림차수니까 A의 문자를 항상 오른쪽에 배치하게끔 표현하자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없어. 그러면 이 세 개 항은 이 자체에 대해서 무슨 분해가 가능해? 인수분해하면 이거 완전 제곱되는 거 맞니? 네. 그럼 됐어. 그 다음에 A의 입장에선 대각선의 곱으로 하자.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두 수. 어떤 두 수? B-EC. 여기가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그럼 선생님이 여기 가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붙인 이유는 부호의 바뀜 때문에 그래. 이거 안 하면 이거 의미가 다르잖아. 네. 의미가 달라요. 너희들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 이 팩토리얼 배워봤어 이거? n팩 이런 거? 네. 이번에 문일고등학교 그 1학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서술형 문일고등학교는 10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있어. 이거 10점짜리 틀리면 개판되지. 한 새끼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번에 너무 너무 잘 봤어. 너무 잘 봐가지고 선생님 마지막 문제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깎여가지고 98점일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요 막 하면서 그랬거든.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이거를 뭐 아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랬어. 근데 했어. 제대로 했는데 얘가 어떤 짓을 했냐면 n팩 나누기 n-r팩 이건 n-1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거를 가로들을 다 안 쳤어. 미쳐버리겠어. 완전 의미가 달라져 버리지. 그지? 이거 왜 가로를 안 쳤을까? 진짜 답답한 거야. 98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깎여가지고 이제 88점 된 거지. 10점 다 날라갔지. 이거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지 뭐. 그래서 얘가 울었어. 왜 그랬을까? 생각보다 막 문제가 쉬웠거든. 아니, 쉬운 게 아니라 막 자기가 아는 문제가 막 나왔거든. 선생님 얘기한 거 막 나오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막 쭉쭉쭉 막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100점도 100점을 맞아본 놈이 100점을 맞을 줄 알아. 이런 데서 너무 긴장을 풀어버린 거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의 의미는 달라. 그지? 자, 그래서 얘는 A 한 다음에 가로 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C. 얘도 그냥 이거 제곱이죠, 그냥.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서 실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 다음 7-2번에. 어우, 4차씩이나 되네. 자, 인수분해하라. 고차식이야. 3차 이상의 식을 고차라고 표현하자, 얘들아. 총칭하는 거야. 그럼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로 정리될 때 인수정리라 했고, 인수정리는 처리 방법은 이 최고차항 개수분의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를 먼저 확인을 해라. 여기의 약수는 뿔마 약수 다 된다. 그래서 이거를 0으로 한 x는 바로 12의 약수. 그죠? 10의 약수 1, 2, 3, 4, 6, 12. 그리고 거꾸로 또 음수도 있지? 근데 그 중에서 간단한 수부터 대입하자. 얼마 대입하면 좋아?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플러스 12. 0 되지? 0 되는 게 확인됐으면 그 다음 무슨 제법? 조리제법을 표기한다. 자,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2. 자, 어? 3창이 없어요. 0이 없네. 그러네. 실수할 뻔했네. 자,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되죠. 자,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0. 됐지? 요거 또 해야 돼. 요거 한 번 더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몫이 2차가 나올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 상수, 이거 1차, 이거 2차, 이거 3차죠. 이번에도 최고차항, 상수, 또한 12의 약수예요. 그럼 10의 약수 똑같죠? 10의 약수 아까 1 대입했었는데 1 대입하면 이번에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0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 봐서 이 개수들 있죠? 이 개수들이 더해가지고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바로 뿔마 1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마땅한 게 없으면 2를 대입해 봤을 때 2 대입하면 8이지 4, 12야. 안 되지. 마이너스 2 가능하겠어? 그러면 믿고 여기다 마이너스 해볼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그 다음 마이너스 6,
12, 0 됐죠? 그럼 이것도 그냥 해버릴까 그냥? 이것도? 얘는 2차지? 몫이 2차야. 그러면 얘는 또 10의 약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 0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x 반대로 써야 돼. 1이 발생되게 하는 1차식의 표현, 마이너스 2가 발생되는 1차식의 표현. 이건 제곱이지 그럼. 두 개니까 제곱이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하면 된다 이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0으로 하는 x의 값 구하라. 4차 방식을 구하라. 이거 0으로 하는 x의 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0, 0, 0이 되는 x는 얼마? 1, x가 얼마? x가 얼마? 3. 그런데 마이너스 2는 두 번 중복되지. 그래서 일컬어서 이런 걸 무슨 근이라고 하지? 중근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면 나중에는 그러면 얘를 딱 y다라고 놓으면 얘는 결국 몇 차 함수게요? x에 관한 4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4차 함수에서 이 x의 값이 0을 하는 x의 값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4차 함수의 개형은 일단 기본적인 건 w 개형이야. 근데 얘가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x축이야. 근데 x축하고 만나는 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3 이렇게 있어. 요런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요런 점을. 알았니? 근데 요런 점을 지났는데 마이너스 2는 무슨 근이야? 중근이라서 얘는 샥 지나는데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함수까지 우리가 다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상에서 이거를 바탕, 기본 바탕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숙제는 107페이지까지 됐죠? 107이요? 네. 쌤은요? 지금 센 이제 해야지.